자, 시작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과 명제에 대한 내용. 자, 집합이 뭘 집합이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떠올리고 할 겁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집합은 일단 도대체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 집합의 정의부터 볼 거야. 64페이지. 일단 개념부터 볼게. 64페이지. 개념부터 보면. 자, 집합은 어떤 걸 집합이라고 하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대. 여기서 포인트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애매모호하면 안 돼.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짝수들의 모임은 집합이 돼. 어떤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리가 확실하니까. 그지? 하지만 뭐 큰 수의 모임이라든지 작은 수의 모임이라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런 건 집합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지? 뭐 우리 반은 나밖에 없긴 하겠지만. 뭐 논란이 돼? 논란이 되니까 그건 집합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앞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표현해줘. 그래서 A라는 집합이 1, 3, 5, 7 하고 나오는 집합이야 라고 써있으면, 그치? 여기 써있는 1, 3, 5, 7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원소가 집합의 어떤 숫자가 실제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알았어? 자, 2라는 거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줘? 이 기호에다가 짝대기 해가지고 표현해줘. 알겠어? 오케이? 자, 이 기호는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트거든? 그래가지고 맨 앞 글자 2를 흘겨 써준 거야. 알겠어? 2를 흘겨 써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할 건데, 방금 내가 써준 이 방법이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원소를 싹 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열해 준 거를 원소 나열법. 그치? 자, 원소 나열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x 바 x는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가 된대. 그치? 그때 그 x에 대한 조건을 뒤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치? 10 이하의 홀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3, 5, 7, 9까지 될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1, 3, 5, 7, 9 하고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요 집합을 원소들을 싹 다 주머니처럼 나타내 준 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대충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자, 집합을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집합은 뭘 이용해서 분류를 할 거냐면은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분류를 할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를 우리는 유한집합. 그치? 이런 것처럼. 그치? 원소의 개수가 5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자,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 인 거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그런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줘. 알겠어요? 그래서 자, 원소의 개수가 0개 하나도 없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공집합 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일종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유한집합의 일종이고, 공집합은 중요한 집합이라서 특별하게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요렇게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중괄호만 해주고 안에 원소를 아무것도 안 써줬어.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에 익숙해지고 이 기호는 공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앞으로 유한집합에서는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의 a하고 표현할 거야. 자, 여기서는 원소 개수가 5개니까 n의 a가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럼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니까 n의 공집합은 뭐가 되겠어? 0 하고 나올 거야. 됐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하고. 자, 일단 거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 자,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유형 1 롤. 자, 유형 1번 보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1번은 10보다 작은 짝수. 자,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 우리 다 찾아줄 수 있어. 뭐라고 쓰면 되겠어? 2, 4, 6, 8까지 써주면 되겠지.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하고 찾아줄 수 있네. 집합이 되는 거고. 자, 3번 키가 큰 학생. 자, 키가 크다는 거는 애매하네. 그치? 조건이 애매해.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안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큰, 작은 형용사 붙으면 집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형용사가 붙은 것 중에서 집합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어떤 거냐면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 그러면은 비교해봐가지고 제일 큰 애만 집합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가장 크다, 가장 작다. 그런 거는 집합이 될 수도 있어.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알겠지? 자, 써주시면 되고. 자, 4번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자, 그러면은 얘는 1, 2, 3, 4, 5 하고 집합이 만들어지겠네. 자, 5번 사계절의 모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집합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됐지? 자, 유형 2번으로 가자. 유형 2번 가보면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했대. 자, A 집합이 뭐가 나온다고? 7보다 작은 홀수가 A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원소는? 1, 3, 5가 원소인 집합이 될 거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1번 0 이렇게 나왔어. 무슨 얘기야? 0이 A의 원소가 되냐 이거야. 0이 A의 원소가 돼? 안 되네. 그치? 없잖아. 자, 2번 3 이렇게 나왔어. 3이 A의 원소가 돼? 되네. 그래서 얘가 맞는 얘기라고. 되죠? 3번 4가 A의 원소니 안 되고 4번 5는 A의 원소가 아니래. 짝대기 그어졌어. 그래서 5가 A의 원소니까 아니고 5번 7이 A의 원소니 7 없잖아. 그래서 안 될 거라고. 그래서 2번만 정답이구나 하고. 자, 그 다음 440번 유형 3번 보면 자, 오른쪽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내시오.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4, 8, 12, 16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A가 X바, X는 8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네. 자,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양의 약수니까 1, 2, 4, 8이야. 같지 않아.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돼. 자, 2번 보면 A는 하여튼 꾸깃꾸깃하죠. X바 X는 16의 약수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1, 4 다시 1, 2, 4, 8, 16 하고 나와 있어. 그래서 2랑 1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자, 3번 A가 X바 X는 16 이하의 2의 배수. 자, 그러니까 16 이하의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12, 14, 16까지 나오는 거니까 저 집합이 아니야. 자, 4번 A가 X바 X는 20 이하의 4의 배수.
자, 그럼 22에서 해봤으니까 뭐 돼? 4, 8, 12, 16도 있는데 20까지 있잖아. 안 될 거라고. 여기는 20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5번 A는 X바 X는 20보다 작은 4의 배수 하고 나와 있어. 얘는 맞겠네. 20보다 작은 거는 4, 8, 12, 16까지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5번이 이 녀석을 나타내는 조건대시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4번 보면은 유형 4번에서는 유한집합을 모두 고르래. 1번 보니까 2, 4, 6, 8 땡땡땡땡 끝이 없잖아. 얘는 유한집합 아니야. 무한히 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한집합 아니고. 2번 X바 X는 자연수. 자,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똥똥똥똥 끝이 없네. 그래서 유한집합 아니야. 자, 3번 X바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자, 2와 3 사이에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 하나도 없어. 그치?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X바 X는 0보다 크고 4보다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자, 그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4, 8, 12, 16 아우 다 쓰기 귀찮아. 그치? 얘도 땡땡땡 나와 있긴 하지만 뭐야 맨 끝에 있는 숫자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한계야. 유한집합. 자, 5번 X바 X는 7보다 큰 홀수. 자, 그러니까 뭐 돼? 9도 있고 11도 있고 13도 있고 쭉 끝도 없이 가겠네 홀수니까. 그래서 무한집합이다 하고 됐시오. 자, 그 뒷페이지 5번 6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5번 보면은 자, X바 X의 X-의 제곱이 0, B는 X바 X는 K분의 8, X랑 K는 자연수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럼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뭐래? X가 원소인데 X가 뭐를 만족한대? X가 진짜 X가 뭐를 만족한대? X가 뭐를 만족한대? 이 방정식을 만족한대.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인 X값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0과 1 있을 거고. 자, B는 어떤 거야? X가 K분의 8하고 나와 있어. 그때 X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K가 뭐여야 되겠어? 8의 약수여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약분돼서 X도 자연수 나오게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1, 2, 4, 8이니까 K가 1이면은 8 나오고 2면은 4 나오고 4면은 2 나오고 8이면 1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대.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자. 유형 5번까지 일단 풀어볼게. 계산하는 게 없어서 금방금방 풀어. 자, 이번에는 앞에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살짝 돌아가 봅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한번 해볼 거야.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이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이 2, 4, 6이라고 하고 C라는 집합이 5, 6, 7이라고 할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A집합, B집합, C집합을 비교해 봤을 때 그치? B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B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줄 거냐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나타내 줄 거야. 그래서 자, 부분집합은 영어로 서브셋 혹은 코셋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자, 그래서 코셋에서 C를 좀 흘겨 쓴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집합하고 나와줄 거고, 자, C는 A랑 비교해서 어때? 5는 들어가 있고 6은 들어가 있는데 7은 안 들어가 있네. 그치? 자, 그래서 C는 A의 부분집합이 안 될 거야. 자, 그거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줄 거냐면은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라고 나타내 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가 싹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밑에 나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별표 한 3개쯤만 쳐놓을게. 부분집합의 성질 64페이지 2번에. 자, 부분집합의 성질 제일 처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지? 자, 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2번 성질로 나왔네. 자,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은 맨 앞에 있는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집합에서의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3단 논법.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A랑 B, 집합 A랑 B가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속에 있는 원소가 똑같을 때를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래서 빠지는 원소 없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도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도 다 똑같고 숫자도 전부 다 똑같을 때를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A는 B하고 나타낼 거고, 자, A는 B라는 녀석은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를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네 라는 거 눈치채 줘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부분집합 한번 구성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찾아볼 거야. 자, 유닛의 부분집합 중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이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를 이제 나눠줄 거야.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가 있을 거야.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원소 개수가 두 개짜리 1, 2, 1, 3, 2, 3. 원소 개수가 세 개짜리 1, 2, 3, 즉 A 자기 자신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의 부분집합이 나와? 8개의 부분집합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전체를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짜 부분집합에서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뭐겠어? X가 A의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자,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가 A는 아닌 것들만 싹 다 모아놓은 걸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진부분집합.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 부분집합의 개수.
자, 방금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부분집합 찾아보니까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어. 그치? 왜 하필 8개가 나왔어? 자, 이 안에 있는 원소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가 내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전부 다 없는 게 공집합인 거고 1만 있는 게 얘, 2만 있는 게 얘, 3만 있는 게 얘 이런 식으로 찾아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왔어. 각 원소에 대해서 2가지 경우씩 나왔네. 그래서 곱해서 2의 세제곱할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2가지 경우가 원소가 3개니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바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2의 n제곱하고 나타내면 돼.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 써버리면 돼.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될까? 진부분집합 뭐라고? 얘들이 진부분집합이라고. 뭘 제외한 거야?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란 얘기야.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해서. 알겠지? 오케이. 자, 부분집합의 개수 활용하면은 자, 보자. 1, 2, 3, 4, 5, 6, 7까지 있는 집합에서 첫 번째 1, 2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은 1, 2가 이미 있으니까 나머지가 어떤 녀석으로 채워질지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남은 원소 3, 4, 5, 6,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2에 7 빼기 2. 뭐 한 거야? 1, 2 원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겠다는 거야. 그치? 자, 3번 3을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줄 거야. 그치? 3이 없는 부분집합을 찾을 거니까 처음부터 3 제껴버리고 부분집합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3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원소 7에서 하나, 3 하나 빼가지고 2의 6제곱하고 찾아주면 된다고. 그치? 세 번째 1과 2는 가지고 있고 3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찾아볼 거야. 그치? 자, 그럼 고민하지 말고 2의 전체 개수에서 1과 2 2개 제껴줄 거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자, 3은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3도 제껴줄 거고 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자, 그래서 유형 6번부터 차근차근 보면 자, 유형 6번에서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자, 6번 보자. A집합이 A, B, C, D 하고 나와 있을 때 기억 A가 이렇게 되니 자, 얘는 뭐 체크하는 거야? 자, 이제 앞으로 요 기호랑 요 기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위에 있는 이 기호는 뭐야? 원소가 되는지 찾아주는 거야. 이 모양이 그대로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야. 그치? 이 기호는 뭐야?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얘는. 그치? 자, 얘는 원소가 되는지를 따져줘라라고 했으니까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면 돼. 들어가 있네. 맞는 얘기 하고. 자, 니은 B가 A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얘의 기호는 뭐라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근데 B라고만 나와있으면 얘는 집합 아니야. 괄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틀린 얘기. 알겠어? 좀 못살게 좀 그러지 마.
자, 디귿 보면은 C가 이렇게 됐어. 자, 얘는 무슨 얘기라고? 이 뒤에 있는 얘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 뭐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아니네. 속에 있는 C만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얘기야. 그치? 조심해 주셔야 돼. 자, 리을 A, B, C 해놓고 이렇게 했어. 자, 얘는 뭘 체크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A, B, C라는 원소가 전부 다 A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네. 들어가 있구나. 미음 A는 A, B, C, D. 자, A 집합도 A, B, C, D니까 A, B, C, D는 A, B, C, D의 부분집합이 돼? 될 거라고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미음도 맞는 얘기.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다음 7번. 자, 유형 7번 보니까 A집합이 0, 1, 2 나왔고 B집합이 x, y, 바 x는 A의 원소, y는 A의 원소 나왔고 C집합은 x 더하기 2y, 바 x는 A의 원소, y도 A의 원소 해가지고 나왔어.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한번 해보자. 자, A 집합은 정해져 있고, 자, B 집합을 한번 구성해 볼 거야. 자, B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대? X랑 Y랑 곱해서 만들어졌대. 근데 X도 뭐고? A의 원소고, Y도 뭐고? A의 원소야. 맞지?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고,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라서 X랑 Y랑 곱한 걸 여기다 써보면 X 곱하기 Y 하니까 0, X 곱하기 Y 하니까 0, 0, 0, 1, 2, 0, 2, 4 하고 나와서 자, 집합 B는 어떻게 만들어져? 항상 원소는 같은 거는 한 번만 써줄 거야. 알겠어요? 자, 0이 제일 작은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은 1 나오고 그 다음은 2 나오고 그 다음은 4 나오네. 그치? 그래서 A의 원소인 0, 1, 2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C도 찾아볼 거야. C는 X랑 2Y랑 더한 게 원소가 된대. 근데 X도 A의 원소, 2Y도 A의 원소잖아. 그치?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2Y가 될 수 있는 거는 Y가 A의 원소인데 거기다 2배 주는 거니까 0, 2, 4 하고 나와서 2개 더해준 거를 여기다 갖다 쓸 겁니다. 0, 0 더하니까 0, 1, 2, 2, 3, 4, 4, 5, 6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C집합은 뭐가 돼? 0, 1, 2, 3, 4, 5, 6 하고 나올 거라서. 그치? 뭐가 제일 큰 집합이야? C집합이 제일 큰 집합이네. B집합의 원소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C가 제일 크고 C의 부분집합으로 B가 있고 그거의 부분집합으로 A가 있구나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다. 뭐? A, C, B, C, C, C라고? 자, 8번 보자. 8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시고 3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은 x바 x는 이렇게야. 부등식으로 나왔어. 절대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을 가지고 0부터 3까지네. 그러니까 1, 2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알았지? 0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쓴 거야. 이 안에는 2분의 1도 들어가 있고 막 루트 2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럼 요 녀석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부등식으로 나타내줬으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B집합이 역시라니까 B집합부터 0부터 3
A까지가 B집합이 되는 거고, 자,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집합은 B집합을 쌈 싸먹고 있게 그려져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A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3A 플러스 8이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때? A는 0보다 작은 숫자고 3A 플러스 8은 3보다 큰 숫자여야 되겠네. 그 다음 뭐 체크해줘야 돼? 등호성립 조건 체크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같다고 하더라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가 B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할 때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같아도 부분집합 된다고 할 수 있어? 됐네. 그치? 자, 얘도 같아도 부분집합 된다고 할 수 있어? 되겠네. 맞아. 자, 그래서 둘 다 등호가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넘겨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0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가보자. 자, 유형 9번 가면 자, A집합은 X바 X는 9의 약수, 양의 약수 하고 나왔어. 자, 그럼 9의 약수니까 뭐 있어? 1, 3, 9 딱 3개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찾으랬냐면은 X가 A의 원소면서 X가 A의 원소, A의 부분집합이면서 X랑 A가랑 다른 집합 X를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어. X의 개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에 뭘 찾는 거야? 진부분집합을 한번 싹 다 써보라고, 그치? 자, 진부분집합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원소의 개수 가지고 분류해서 써줘. 그치?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빼먹지 말고.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1, 3, 9들이 부분집합이 될 거고, 원소의 개수 2개인 거 1, 3, 1, 9, 3, 9가 부분집합이 될 거라고. 그치? 자, 마지막으로 1, 3, 9가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데 X는 A랑 같지 않을 거랬으니까 얘 제외하고 얘들이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그럼 답이 뭐야? 이거 다 쓴 게 답이야. 그치? X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 10번. 자, A는 1, A 4 하고 나오고 B라는 집합은 1,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왔어. A랑 B랑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A랑 B랑 같을 때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B는 A, B는 자연수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속에 있는 원소가 싹 다 똑같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1이 같은 건 보이니까 남은 원소랑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뭐가 A가 되는지 뭐가 4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케이스 나눠줘야 되겠지.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1이 4면은 B제곱이 5니까 B가 풀마루트로 자연수 안 나오네. 제끼고. 그래서 B제곱이 4가 돼야 되고. 그치? 자, B제곱이 4가 되면 A는 누가 돼야 돼? B-1이 A가 돼야 돼. B제곱 마이너스 1이 A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4니까 A는 3 나오고, 자, 루트 취하니까 B는 풀마인데 B가 자연수였으니까 B는 2 나오겠네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11번. 그러고 보니까 너 어째 왜 안 왔어? 여기서 해. 일찍 일어나서 와. 알겠냐고. 야, 평일에 늦잠 자고 주말엔 좀 일찍 일어나 계속 늦잠 자면 되겠냐?
왜? 아, 그래? 자, 그래도 자식아. 자, 유형 11번 볼 거야.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개고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개일 때 NA 빼기 N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이랑 관련이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A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야? 2의 A제곱하고 찾아주는 거야. 근데 128은 2의 몇 제곱이지? 7제곱? 그래서 A는 7. 오케이? 자, B의 원소의 개수를 B개라고 하면은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찾아주는 거라고? N제곱 한 다음에 1 뺀 게 진부분 집합이라고. 맞지? 자, 그래서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63이네. 그래서 2의 B제곱이 64. 64는 2의 6제곱이라서 B는 6 되는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쉽다. 자, 유형 12번, 13번, 14번 마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유형 12번 보면 자, 유형 12번에서는 자,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요 마지막에 했던 요 녀석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같이 해보면 472번 보니까 A집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X바 X는 14의 양의 약수. 자, 14의 양의 약수니까 1, 2, 7, 14, 4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치?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랑 A랑 같지 않으면서 X 중에는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러니까 뭐야?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으니까 진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걸 찾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4에서 2 제끼고 하면 되겠지. 하나 제끼고 거기서 진부분집합이니까 1 빼서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7 하고 나오겠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가면은 자, 유형 13번에다가 별표 5개, 14번에다가 별표 5개 할게. 자, A집합이 뭐냐? X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하고 나와 있고 B집합은 뭐냐? X바 X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은 정수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럼 A집합 만들어 보면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해로 이루어진 집합이란 얘기야. 그래서 3,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원소가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가질 거고. 자, B집합은 뭡니까?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니까 X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정수 싹 다 찾아주라고. 그러니까 뭐 돼? 원소열법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랬을 때 뭘 찾아줄 거냐면은 A, X, B 이런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는 X라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줄 겁니다. 됐지? 자, 그럼 해석해 보면은 A가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3을 X가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X는 결국 뭐가 돼? 요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총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마이너스 1과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니까 제껴줄 거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제끼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제껴가지고 남은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나 뭐 2개 제껴주니까 남은 원소 5개라서 x가 될 수 있는 게 2의 5제곱 32개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자, 유형 14번 보면 자, 유형 14번에서 A집합이 X바 X는 3n 플러스 1 n은 0부터 6 사이 정수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뭐해? 자, n이 자연수 0부터 6 사이 자연수니까 n이 1, 2, 3, 4, 5, 6이 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n 대신에 대입해서 x 값을 찾아주면 그 x 값이 원소가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1 대입해주니까 원소가 뭐가 돼? 4 되고, 2 대입하면 7, 3 대입하면 10, 4 대입하면 13, 5 대입하니까 16, 6 대입하면 19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소수에 대한 문제니까 소수가 뭐가 나오는지 찾아볼 거야. 소수는 이 중에서 7이랑 13이랑 19 있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니까 뭐야?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은 소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대. 자,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에서 아닌 거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 부분집합에서 소수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빼버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1, 2, 3, 4, 5, 6, 6개짜리고 자, 그 중에서 소수를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얘들을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남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돼. 그래서 2의 세제곱 빼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64에서 8 빼줘서 56이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집합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풀면서 안 되는 건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